13장 3절 일반함수 모형의 비교 정태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제 모형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제 모형으로부터 우리는 비교 정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어떤 균형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균형 상태에서 다른 균형 상태로 변화되는 동적인 과정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 상태와 이 비교 상태의 변화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라는 뜻에서 정태 분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적인 분석 같은 걸 다루려고 한다면 주로 이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 정태 분석 이걸 다루기 위해서 우선은 여러 가지 경제 모형들을 가지고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 경제 모형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경제 모형 중에 하나로서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가지고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의 가장 단순한 모양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간다면 더 복잡한 형태의 모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와 같이 소비함수, 그 다음에 투자함수, 생산함수, 총수요, 균형조건 이와 같은 관계식들을 쭉 이용해서 하나의 경제 모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Y는 생산함수 또는 이제 소득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C는 이제 소비함수예요.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당연히 소비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소비함수는 소득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1차식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함수를 YS를 그냥 간단하게 Y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총 수요는 YT는 소비함수에다가 투자함수예요. 소비하고 투자의 합이 총 수요가 되고요. 그리고 생산과 수요가 같아지게 될 때 균형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소비함수를 나타내게 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상수를 쓰면은 한 가지 모형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제 모형을 여러 번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좀 더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0.8, 100이라는 구체적인 상수보다는 임의 상수를 뜻하는 A하고 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B는 0과 1 사이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A는 항상 양수가 되고요. 요 B를 우리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양의 상수는 이거 1참수거든요. 요 Y절편을 뜻하는데요. Y절편이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양수가 되는 요 Y절편 값을 우리는 소비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계 소비 성향과 소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단 이렇게 임의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 번 이 모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변수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C, Y, 그리고 I도 있고요. 그 다음에 YS, YD라는 이런 변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를 뜻하는 A하고 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을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 이렇게 구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형 안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내생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형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수, 그리고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변수를 우리는 외생 변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투자함수 같은 경우는 외생 변수가 되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다 내생 변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전 결정 변수라는 용어는 시차를 갖는 내생 변수 또는 외생 변수를 말하고요. 공동 결정 변수, 시차를 갖지 않는 내생 변수를 우리는 공동 결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차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좀 더 복잡해질 때 주로 나타나니까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모수나 또는 파라메타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렇게 임의대로 놓을 수 있는 상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파라메타 또는 모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상수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제 모형들을 잘 보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들을 구별을 한다면 뭐 행태 방정식, 제도 방정식, 기술 방정식, 정의 방정식, 균형 방정식, 그리고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해서 뭐 구조 방정식 등등 이런 표현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재에 저자분들이 설명해 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단어 그대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축소형 방정식, 뒤에 가서 이제 예문을 다룰 때도 이 축소형 방정식을 만들어 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용어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축소형 방정식이라는 것은 내생 변수를 모형에 포함된 모든 외생 변수와 파라미터의 함수로 나타내는 방정식을 축소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생 변수를 외생 변수와 상수들로 표현을 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뜻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생 변수를 외생 변수, 예를 들어서 이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라면은 예를 들어서요. 자, 이 C를 여기다 여기 보면은 뭐 여기 그냥 이렇게 돼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만약에 주어진 시기에서 여기다 이걸 대입을 해 볼게요. 총수에다 대입하면 여기도 i가 있고 이게 외생 변수거든요. 자, 그러면 y는 이퀄 y들을 그냥 간단하게 y라 표시한다면 a 플러스 b y 플러스 i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생 변수는 y가 되고 외생 변수는 i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축소형 방정식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이 구조 방정식에서 한쪽으로 넘겨 볼게요. 그 y를 묶어내면은 1-b 넘겼습니다. a 플러스 i 나눠버리죠. 그러니까 y는 이퀄 1-b분의 a 플러스 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이 ab가 파라미터 상수잖아요. i는 외생변수고 y는 내생변수라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내생변수를 파라미터와 외생변수로 인해서 표현하는 것을 축소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 간단한 케인즈 경제 모형에서의 축소형 방정식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경제 모형이 하나 주어지고 나서 축소형 방정식으로 바꾸시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축소형 방정식을 만든 뒤에 자, 우리는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용어 뜻은 자, 이제 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와 이제 대비되는 말로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란 말, 동태 분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적이고 그리고 동태라는 게 다이나믹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뒤에 가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두 개의 균형 상태를 말 그대로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비교 정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한 균형 상태에서 다른 균형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비교 상태에 있고 어떤 조건에서 다른 비교 상태가 나타나게 됐을 때 다른 균형 상태가 나타났을 때 서로를 비교하려는 것, 그게 바로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비교 정태 분석을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라든가 외생 변수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생 변수의 균형값의 변화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 정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변화를 구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내생 변수를 파라미터와 외생 변수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생 변수의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비교 정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일변수 함수일 경우는 도함수, 다변수 함수일 때는 편도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이나 편미분이 바로 이 비교 정태 분석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율이 바로 미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주제들을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자, 여기에서 A가 100 그리고 B가 0.8 앞서 얘기했었죠. A가 100이고 B가 0.8 처음에 주어졌던 조건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2억 원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이 C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그게 이거였잖아요. 여기가 C였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본 결과 이렇게 됐죠. 즉
축소형 방정식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자, 이 축소형 방정식을 이미 만든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y가 i라는 이 변수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경제 모형이 아주 복잡하다라고 가정한다면 y를 오직 i라는 이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 한 문자만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다변수 함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편도 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계산하게 됩니다. 이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고 얘를 i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1-b분의 1이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멀티플라이어 승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균형값의 이제 변화율을 계산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파라메타 또는 외생변수의 변화율에 대하는 내생변수의 변화율, 그걸 계산해 봤더니 이런 승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은 A가 100이고 B가 0.8이니까 B가 여기 0.8을 대입을 해봐요. 0.8을 대입하니까 1-0.8분의 1, 그 0.2분의 1 이와 같이 되죠. 자, 이건 10분의 2의 역수니까 2분의 10, 5가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2억 원에 투자를 했을 때 균형 국민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Y가 얼만큼 증가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가분을 계산하면은 자, 2억 원의 투자가 증가할 때 여기에 승수값이 변화율이 5잖아요. 5 곱하기 2억 원. 그래서 단위는 10억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균형 국민 소득은 이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5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축소형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축소형 방정식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내생변수를 파라미터나 또는 외생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축소형 방정식이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변수 안에서 어떤 게 내생변수고 어떤 게 외생변수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요.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나타내고 Y는 소득 수준, 그리고 R은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 수준과 그리고 강우량은 외생 변수로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과 공급량 그리고 가격은 내생 변수들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를 일단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Y하고 R은 외생 변수고 나머지는 내생 변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Y의 증가는 여기 보다시피 Y는 외생 변수예요. 자, 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P하고 Q는 내생 변수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소득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라운드 P, 라운드 Y를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Y의 변화에 대한 균형 가격의 변화, 이걸 구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걸 구하는 것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교 정태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수급량 라운드 Q, 라운드 Y, 이걸 역시 구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축소형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균형 조건은 QD하고 QS가 같다랬으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첨자, 위첨자 없이 그냥 Q라고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Q는 이퀄 A1 플러스 B1P 플러스 C1Y와 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식에서 여기는 이제 Y, 여기는 R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Y하고 R이 외생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R은 이렇게 하나 더 있었다라고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식도 마찬가지로 Q는 이퀄 A2 플러스 B2P C2R, 여기는 R이 먼저 나타났으니까 그럼 여기는 0 곱하기 Y 플러스 C2R, 알파벳 순서대로 쓴 것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Q하고 P가 내생변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이해하면은 Q-B1P는 이퀄 A1 플러스 C1 Y 플러스 0 곱하기 R이 되고요. Q-B2P,
자, 그리고 여기는 A2 0 곱하기 Y 그리고 C2R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이 바로 축소형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축소형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외생변수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내생변수를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라운드 P 라운드 Y하고 라운드 Q 라운드 Y를 구하려면은 이 식에서 Q하고 P를 Y하고 R로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의외로 간단한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번을 빼면 Q가 지워지니까 P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B2를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 B1을 곱해서 변변 빼면은 P가 지워져서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계산하게 되면은 P하고 Q를 구할 수 있는데요. 책에는 저자분들이 이거를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크라마 공식이라기보다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했다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면 직접 해도 돼요. 변변 빼서 위에서 아래 거 빼서 Q를 없앤 다음에 P를 구하고, 사실 그게 더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B2를 곱하고 여기다 B1을 곱해서 빼서 Q를 구해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긴 하지만 책에 있는 것처럼 주어진 이 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행렬을 나타냅니다. 그 판사하기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큰 괄호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Q하고 P를 표현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Q 앞의 개수는 1이죠. 그 다음에 P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이제 얘네들을 표현하는데요.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A1, C1, 0, A2, 그 다음에 Y, 0이죠. 0. 그리고 Y 앞의 개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R 앞의 개수 C2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행렬 곱해지게 나와야 되니까 대문자 Y, 대문자 R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개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 역행렬을 왼쪽에다 각각 곱해서 좌변 Q하고 P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역행렬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인데요. 자, 이제 직접 행렬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B2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죠. 마이너스 플러스 B1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문제 가정에서 B2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B1은 음수라 얘기를 했어요. 양수에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음수, B1이 음수, 다 계산하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0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맨 앞에 제1부에서 선형대수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Q하고 P를 구할 때 이거의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 곱했으니까 항등 행렬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만 나오고요. 자, 이제 이렇게 역행렬을 곱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런 결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1, C1, 0, A2, 0, C2, 그리고 1, YR이에요. 자, 요 역행렬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공식은 A-BC의 역수잖아요. A-BC가 구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의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B2 플러스 B1의 역수. 그리고 주대각선의 위치를 바꾸죠. 마이너스 B2, 그 다음에 1, 그리고 부를 반대로 하죠. 여기는 B1,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직접 행렬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식은 얘는 지금 2x2고 얘는 2x3니까 이거 개수를 마저 계산한 다음에 할까요? 그게 더 낫겠어요. 1YR이고요. 여기는 A1, C1, 0, A2, 0, C2예요. 자, 이걸 행렬의 곱을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B2 플러스 B1. 자,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 안에다 곱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맨 앞에 부를 그냥 플러스가 나오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기에 B2 마이너스 B1을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빼내면은 B2 마이너스 B 아니고 마이너스 안에다 곱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예 빼냈다라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2x2 매트릭스, 얘는 2x3 매트릭스가 되니까 행렬의 곱을 계산하면 2x3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하죠. 행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 곱해요. A1, B2가 됩니다. A1, B2. 자, 이제 행렬 계산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2, B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좀 행렬의 곱을 크게 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자, 행렬 계산했고요. 행렬 계산하면 이게 0이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B2, C1만 있고요. 행렬은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한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B1, C2가 됐습니다. 행렬 계산하죠. A1 마이너스 A2. 행렬 계산하니까 C1. 이건 0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0이에요. 행렬 계산하면 0. 마이너스 C2 그리고 1 YR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행렬에서 마저 이걸 결정하도록 하죠. 자, 이제 왼쪽 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B2-B1이고요. B2-B1 그리고 행렬 계산합니다. 얘하고 1을 곱하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A1 B2-A2B1이고요. 얘하고 얘를 곱하죠. B2C1 Y B2C1 Y 그리고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 B1C2R이에요. 마이너스 B1C2R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계산합니다. A1-A2 A1-A2 그리고 C1Y 그리고 마이너스 C2R이에요. 마이너스 C2R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행렬의 상등관계, 요 위가 Q고 아래가 여기를 지워버렸습니다만 이게 위가 Q고 밑에가 R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행렬의 스칼라배 하고요. 행렬의 상등관계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Q를 계산한 결과는 Q는 보다시피 B2-B1분의 A1 B2-A2 B1 그리고 B2 C1 Y 이거 플러스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데 빠뜨렸군요. 자, 이제 이거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 플러스 부호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1C2R이었었고요. 자, 이것이 Q의 모양이었고 R의 모양을 계산해 보면은 자, 이제 스칼라벨에서 B2-B1분의 A1-A2 C1Y 마이너스 C2R입니다. 자, 이제 Q도 R도 다 같이 Y하고 R만의 함수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고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여기까지 온 게 이제 보다시피 Q하고 R을 파라미터와 그리고 외생 변수에 의해서 표현됐으니까 만약에 축소형 방정식을 구하려면 여기까지 푸는 것을 와야 돼요. 아까도 이제 축소형 방정식 요 방정식이다 했는데 사실 좀 더 풀어서 여기까지 와야 이게 축소형 방정식이 완성됐다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것은 Q-A1 A1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앞에서 요거 B1이군요. Q-B1P니까 여기 파라미터가 왼쪽 좌변식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하면 결국 여기까지 와야 축소형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축소형 방정식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각 이걸 구하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라운드 P, 라운드 Y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서 Y에 대해서만 편밀하니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는 거잖아요. P를 Y에 대해서 이게 R이 아니라 P인데 잘못 표시했군요. 자, 이게 Y하고 R이고요. 여기는 QP였었습니다. 이게 P예요. 자, 이제 P를 Y에 대해서만 편밀합니다. P를 Y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여기 B2 마이너스 B1분의 C1이고요. 라운드 Q, 라운드 Y를 계산합니다. Q를 Y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여기 있죠. B2-B1분의 B2-B1분의 B2C1입니다. B2C1. 자,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B2-B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B2가 양수예요. B2 양수고 B1은 음수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분모는 양수입니다. 분모는 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C1은 양수죠.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조건으로부터 파라미터의 부호의 조건으로부터 라운드 P 라운드 Y가 양수에, 이 말은 곧 소득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도 증가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Q 라운드 Y를 구해봅니다. 이제 요건 양수였고요. B2하고 C1이죠. C1은 양수예요. B2도 양수네요. B2 곱하기 C1이었으니까 양수분의 양수, 전체가 양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 수급량도 증가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모두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의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제 5번에서 다뤄졌던 이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P하고 Y의 1차 결합 형태로 구체적으로 주어졌을 때 사실상 계산하는 과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제 6번은 이렇게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구체적으로 P하고 Y의 1차 결합 형태가 어떤 모양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재화시장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일반 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5번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여기는 P하고 Y만의 함수다, 여기는 P하고 R만의 함수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P하고 Y, P하고 R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준 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식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도함수를 계산한 결과들의 부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질문한 거랑 똑같은 질문을 이제 이런 일반적인 모형에다가도 적용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강우량의 증가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에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 가격 라운드 P 라운드 Y, 자,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의 부호, 그 다음에 균형 수급량의 부호를 조사해보고 또한 이제 강우량이 증가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라운드 P 라운드 R의 부호, 라운드 Q 라운드 R의 부호를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 두 개와 이거 두 개의 부호를 결정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도 균형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QD, QS가 같고 얘네들과는 각각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요량, 공급량, 가격, 소득 수준 및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외생변수는 Y하고 R이 외생변수예요. 여기 보다시피 이 Y하고 R이 외생변수예요. Y하고 이 R이 외생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 편도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P하고 Q가 내생변수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방정식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로만 그냥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균형 조건을 만족하니까 QD와 QS가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QD도 QS도 다 같이 그냥 Q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Q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Q 이퀄 D, P, Y, 그 다음에 Q는 이퀄 S, P, R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식에서 이 우변을 각각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 한 번 더 썼더라 볼게요.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자, 이제 이퀄 제로가 되죠. 얘는 하나의 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이 방정식 형태를 그냥 편해서 얘는 F로, 얘는 G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 형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P, 내생변수를
y하고 r만의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p가 y하고 r에 관한 함수로 음함수적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거는 아예 연립해서 푸니까 각각 p하고 q가 y하고 r만의 함수가 됐었는데, 얘는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바꿔놓고 우리 앞에서 했던, 앞단원에서 했던 음함수 정리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가 음함수적으로 y하고 r만의 함수로 정의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야코비안을 계산을 해야 돼요. f하고 g, 라운드, 여기는 p하고 여기는 q예요. p하고 여기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죠. 자, 라운드 f,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라운드 f, 라운드 p,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q, 그 다음에 라운드 g, 라운드 p, 라운드 g, 라운드 q,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 값이 0이 아니면, 이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음함수 정리에 의해서 이 p는 y하고 r만의 함수로 정의가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f를 p에 대해서 편입을 합니다. f를 p에 대해서만 편입을 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첨자를 쓸게요. 라운드 d, 라운드 p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첨자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f를 q에 대해서 편입하면 1 이렇게 됐죠. g를 p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고요. 라운드 s, 라운드 p를 그냥 sp 이렇게 간단하게 첨자를 쓸게요. 여기 좀 다 첨자가 들어있어서 기호 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라운드 g, 라운드 q, 라운드 g, 라운드 q는 1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행렬식을 계산할 때 사라스 방법으로 x자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x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뺍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dp가 되죠. 마이너스 dp, 이렇게 곱한 것 빼요.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sp를 앞에다 씁시다. 자, 이거의 부를 이미 다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sp가 양수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양수였었고요. dp는 음수였네요.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가 돼가지고 전체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0만 아니면 음함수 정리에 의해서 p가 y하고 r만의 함수로 음함수적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함수 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단원에서 이 음함수 정리 공부했었습니다. 음함수 정리에 의하여 이 p는 이렇게 y와 r만의 함수로, 이것으로 음함수적으로 정의됩니다. 즉 p가 y와 r만의 함수가 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음함수적으로 이제 정의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p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는 다시 한번 써보면 q-d, 자, 그리고 이제 p가 y하고 r만의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y가 있었고요. 이퀄 제로. 그 다음에 g, q, s, 그 다음에 여기도 p도 y, r, 그리고 여기 r이에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q,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r, 그리고 라운드 q, 라운드 r, 이런 값들을 각각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변수는 y하고 r입니다. 우선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 좌변 라운드 f, 라운드 y부터 먼저 하죠. y하고 r 두 문자가 있어요. y부터 먼저 합니다. 자, 이 식이에요. 그러면 라운드 q, 라운드 y, 자,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 안에는 합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음 같은 라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D는 보다시피 P하고 Y 두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P하고 Y로 되어 있는데요. P,
그리고 y와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p가 y하고 r로 돼 있잖아요. p가 y하고 r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y만 있잖아요. 자, 이런 꼴입니다. 자, 그래서 연쇄 법칙을 적용합니다. 라운드 D, 라운드 P, 그리고 전체를 라운드 D, 라운드 P예요. 그리고 지금 Y에 대해서 편미를 하니까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라운드 P, 라운드 Y 이와 같이 됩니다. 라운드 P, 라운드 Y.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라운드 D, 라운드 Y, 그리고 라운드 Y, 라운드 Y는 1이에요. 그래서 이건 따로 안 써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우변 이퀄 제로예요.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운드 G, 라운드 Y도 구해봅니다. 두 번째 식에서 역시 라운드 Q, 라운드 Y. 자, 그리고 여기도 S도 마찬가지로 S도 이 안에 P하고 Y, R 두 개가 있잖아요. P하고 R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P는 Y하고 R만의 함수가 되고 R은 R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Y에 대해서 좀 편미분해 보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S, 라운드 P. 자, 이제 라운드 S, 라운드 P,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그리고 라운드 S, 라운드 R, 그리고 R을 우리가 지금 Y에 대해서 편미하면 이거 0이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한 번 더 쓰면은 라운드 S, 라운드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운드 R, 라운드 Y가 되는데 이게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0이에요. 우변 0이니까 똑같이 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식에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Y를 계산을 했으니까 요거의 부호를 지금 따져봐야 되거든요. 요거의 부호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머지 부호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Q, 라운드 Y. 자, 일단 여기 좌변끼리 같아요. 여기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좌변끼리 같죠. 자, 그래서 우변끼리 같아야 돼요. 우변끼리 같아야 되니까 넘어갔으니까 라운드 D, 라운드 P는 DP라 쓰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부호 플러스가 되고요. 라운드 P, 라운드 Y. 이제 요거의 부호를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Y예요. 넘어간 거 좌변끼리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SP, 라운드 P, 라운드 Y. 여기도 있잖아요. 라운드 P, 라운드 Y가 됐습니다. 이건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라운드 P, 라운드 Y가 있고 여기도 라운드 P, 라운드 Y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정돈하도록 하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나눠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Y를 계산합니다. 얘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공통이 있죠. 여기 SP, 이거 공통을 묶어낸 거잖아요. 라운드 P, 라운드 Y가 공통하니까 SP-DP. 그리고 이게 DY잖아요. 넘어갔고 여기는 DY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운드 P, 라운드 Y를 계산해 보니까 SP-DP분의 DY예요. 우리의 관심이 그 부호를 따지는 것이 목적이죠. SP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DP 음수예요. 그런데 SP-DP는 요거 양수 음수 앞에 말씀가 음수가 해서 이거 전체가 양수예요. 분모는 양수가 됐고요. DY를 따져보겠습니다. DY 여기 있습니다. DY는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자도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식으로 놨을 때 Y의 증가는 Y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도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운드 P, 라운드 Y를 하나 구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라운드 Q, 라운드 Y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라운드 Q, 라운드 Y는 자, 여기 식에서 이거 넘기기만 하면 되겠네요. 한편 라운드 Q, 라운드 Y는 얘만 넘어가면 되죠. 얘를 넘겨도 돼요. 이게 0이니까 이게 더 간단하겠네요. 얘를 넘기면 SP가 되죠. SP,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라운드 P 라운드 Y가 됐습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같은 식이거든요. 라운드 Q 라운드 Y니까. 근데 SP가 문제에서 SP 양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SP 양수예요. SP 양수고요. 방금 전에 라운드 P 라운드 Y가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전체 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Q 라운드 Y도 양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균형 수급량도 증가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반적인 식으로 놓아도 이제 성립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5번과 예제 6번. 예제 5번은 구체적으로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던 거고 예제 6번은 일반적인 형태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우량의 증가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조금 전에 얘네들을 우리가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R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 대해서 편미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D는 P하고 Y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P는 보다시피 Y하고 R 두 문자로 되어 있어요. Y하고 R. Y는 Y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라인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나서 결정할게요. P하고 여기는 R이고요. P는 Y하고 R로 되어 있는데 R은 R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식을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요 식을 그냥 활용할까요? 예, 그게 낫겠죠. 우리는 이제 R에 대해서 편미분 해봅니다. Y하고 R 두 문자만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요 식을 바꿀게요. R에 대해서 편미분 해봅니다. 이제 R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자, 이제 얘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P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엔 R에 대해서 이제 R에 대해서 하는데요. 라운드 D, 라운드 R을 계산하는데 이거 R이 여기가 R이죠. 예, 정정합니다. 왜냐하면 라운드 D, 라운드 P, 라운드 P, 라운드 R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R입니다. 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D,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R인데 그 Y만의 함수니까 요 식을 마저 계산해 본다면 라운드 D, 라운드 Y, 그리고 라운드 Y, 라운드 R인데 Y하고 R이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편미분 해봤자 이거 0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다 제로가 됐고 우변 제로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S, 라운드 P, 라운드 P, 라운드 R, 여기도 R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S, 라운드 R, 라운드 S, 라운드 R, 라운드 R, 라운드 R은 1이니까 이것만 남습니다. 이퀄 제로예요. 자, 여기에서도 좌변 라운드 Q, 라운드 R이 똑같죠. 얘를 넘깁니다. 이건 0이에요. 이건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넘기면은 다음 같은 관계식이 얻어지죠. 라운드 Q, 라운드 R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끼리 놓고 본다면 넘어갔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DP가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P, 라운드 R이 되고요. 이건 0이니까 요거밖에 없고요. 이퀄 얘가 넘어가니까 SP, 라운드 P, 라운드 R이 되고 요거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부호는 플러스가 됐고요. 여기 라운드 S, 라운드 R, SR이라 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라운드 P, 라운드 R을 구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파란색 묶음 부분이 공통이니까 넘깁니다. 넘겨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R을 계산해 보니까 DP 마이너스 SP가 됐죠. 그리고 여기는 SR이에요. 그래서 SR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라운드 P, 라운드 R을 구해보니까 이걸로 나누면 되겠네요. DP 마이너스 SP분의 SR입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DP 마이너스 SP인데요. 부가 반대로 되어 있죠. 이 전체가 양수였는데 DP 마이너스 SP라면 이거 음수예요. SR은 여기 있습니다. SR, 여기 S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SR은 음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음수예요. 음수분의 음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죠. 그래서 강우량의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라운드 Q, 라운드 R은 간단한 식, 이거 0이니까 요걸 이용하도록 하죠. 자, 요 위의 식에서 라운드 Q, 라운드 R을 계산합니다. 라운드 Q, 라운드 R을 계산해 보니까 얘 넘깁니다. 라운드 D, 라운드 P는 DP라 쓰겠습니다.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DP.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R이에요. 방금 전에 라운드 P, 라운드 R의 부호를 따졌어요. 라운드 P, 라운드 R의 부호는 양수였습니다. 이건 양수인데요. DP의 부호는 DP가 음수라고 되어 있어요. 음수 곱해 양수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강우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량은 감소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과 수급량도 동시에 증가하는데 강우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경제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5번과 6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